제가 지난 12월이나 1월 초에 삼성, 홍석현, JTBC 그리고 태블릿 PC 이런 부분이 왜 벌어지고 있나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제가 JTBC가 공개한 태블릿 PC를 깔라고 했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홍석현이가 말도 안 되는 대선에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황장수가 뜬구름을 잡는 듯이 바람을 잡나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삼성을 깔라고 그런다 하는 사람도 있어가 이 뉴스 브리핑의 보도에 의도를 짐작하지 못하고 댓글들이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손석희를 까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손석희 씨 또한 JTBC의 사장으로서 이번에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지금까지 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태블릿 PC와 그리고 이후에 덴마크 현지 보도,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건이 계속 굴러가도록 하는 결정적인 도화선에 불을 당기는 역할을 손석희 사장이 했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손 사장은 왜 그랬을까? 손 사장이 평소 진보적이거나 야권 지향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손 사장이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서포트를 해준 홍석현 회장의 역할이 없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석현 회장이 보도 부문에 이 손석희를 사장으로 앉히면서 적어도 JTBC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도 통제하지 마라, 손석희 사장에게 정권을 맡기라고 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공을 했고요. 홍석현이 물러가고 난 뒤 그러면 JTBC의 손석희는 어떻게 될까? 홍석현은 중앙미디어는 자신의 것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JTBC는 전적으로 자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JTBC에 대해서만큼은 이 손석희 사장이 당분간은 영향력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좌파 농객 김어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TBS 교통방송에 뉴스공장이라고 하는 프로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홍 회장의 고별사를 되짚어 보니 얼마나 작은 힘일까? 아주 작은 힘이면 그냥 집에서 댓글을 달거나 촛불 집회에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만약 대선에 출마하면 최대 피해자는 손석희다, 손석희에게 정치적 날벼락이 될 거라고 본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 홍석현의 정치적 대선 출마를 돕기 위해서 손석희가 그랬다라는 프레임에 강제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김어준은 앞으로 다른 대선 후보를 인터뷰할 때도 문제가 생긴다, 다른 대선 후보한테 세게 질문하면 홍석현 회장 때문이 그랬다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고요. 다 쓸모없는 헛다리를 짚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어떤 프로들보다는 뉴스 브리핑이 훨씬 더 진실에 부합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자, 홍석현이 어제 그만두면서 했던 이렇게 사태의 배는 대선 출마 선언문에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제가 1, 2부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본인이 쫓겨 나오는 부분을 호도하기 위한 일종의 포장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홍석현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된다면 과연 손석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서 지금 손석희에 대해서 야권에서 일제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홍석현이 출마한다고 한들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그런데 손석희는 이제는
홍석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홍석현이 출마를 안 한다 하더라도 킹메이커로 뛸 가능성은 있는데, 이럴 경우 손석희는 어떤 입장을 또 취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야권의 좌파 언론계는 손석희에게 질문을 해야 될 때다라고 곧바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영웅시 대하던 촛불 시위를 끌어낸 최고 순갑이자 한마디로 이 촛불 승리의 1등 공신이라고 칭송해 마지 않아 오던 손석희를 이제는 스스로 홍석현 때문에 부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자, 홍이 대선에 나서거나 킹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있는 현 시점에서 손석희는 스스로 JTBC를 그만두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 언론 단체들이나 뭐 진보적 언론 모임 이런 쪽에서는 과거에 손석희가 JTBC의 보도부문 사장을 만나서 뉴스룸을 이렇게 할 때 삼성 비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지켜보겠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이 했는데 삼성 비판을 했다. 이제 홍석현이가 대선에 출마하거나, 제가 볼 때는 뭐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은 절대 아니지만요, 킹메이커를 하려고 한다면 이제 홍석현이에 대해서 손석희가 비판을 하면 끝나는 문제다. 그래서 손석희가 홍석현 비판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당분간 지켜보면서 우리가 손석희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요, 거구와 한국의 극자가 닮아간다. 김정은 개새끼라고 해야 보수의 정통성을 한마디로 인정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나, 손석희가 삼성의 문제를 비판해야, 홍석현을 비판해야 손석희의 정당성이 인정받는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영웅시 하다가 오늘은 너 홍석현 나쁜 놈이다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논리의 가장 큰 모순점은요, 지금 가장 삼성이나 홍석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까이 근접해 있는 문재인, 과거에 삼성공화국이었던 노무현, 그리고 거기에 1, 2인자가 지금 1, 2등을 다투고 있는 문재인하고 안희정에 대해서는 왜 삼성 XX라고 말을 하라고 강요를 안 합니까? 손석희한테만 그런 강요를 합니까? 이 좀 모순도 어마어마한 모순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 당신이 삼성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연관성을 부인하려고 한다면 삼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삼성 나쁜 놈이다라고 말해봐라라는 이야기를 문재인한테 해야 될 이 좌파들이 문재인한테는 말을 하지 않고 애꿎은 손석희한테 삼성에 대해서 욕해봐라, 이제는 홍석현에 대해서 욕해봐라고 합니다. 자, 이런 현실을 보면서요, 저는 손석희도 뭔가를 좀 느끼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정치판에 편이라거나 칭찬을 하거나 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그야말로 도구에 불과하다. 여기 있는 이 황장수도 정치판에서 사람들이 저를 뭐 황당커니 황장군이 할 때 솔직히 한때 조금 우쭐하기도 했지만은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다니까 급기야 개장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손석희 지금까지 촛불 시위에는 영웅이었고 태극기 집회에는 이 수의를 입고 끌려가는 그런 탈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런 이 권력 무상에 대해서, 정치 무상에 대해서, 이념 무상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지 궁금합니다. 일부 보수 세력은 이 대선에 나오려니까 손석희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선동가가 바람 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서 JTBC가 지금까지 저렇게 했다. 더 나아가서 이 손석희는 홍석현 대권을 가기 위한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한마디로 이 좌우든 우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네티즌이란 사람들도 웃깁니다. 자, 홍석현이 그만두니까 이제 JTBC는 어떻게 되냐. 자, 이러려고 JTBC 만든 건 아니지 않느냐. 손석희 잘 이용해 먹고 웃기지도 않는다. 여기에 놀아난 국민들이 개돼지다. 이렇게 말하고, 자, 뭐야, 손석희도 홍석현이 밀려고 요새 문재인 깠냐? 속내가 이거였냐? 손석희 좋아하는데 정말이라면 실망이다. 중앙일보는 보수 손석희 영입해서 중도와 진보표 가져올 심산이었다. 홍석현은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했을 거다. 유엔 사무총장 되고 싶어 했는데 반기문을 내보냈으니 그 여파로 문재인 까는 줄도 모른다. 자, 저는 이 JTBC가 문재인을 얼마나 깠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JTBC가 지금까지로는 문재인 대선 만드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지난 한 이틀간요, 평소 친문 지지자들이 많이 찾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JTBC가 문재인의 전두환 표창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보도했다라고 하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글들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자, 오유 게시판에요. JTBC TV조선골 나고 싶지 않으면 손석희는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라는 글을 올리면서요. 민주당 후보들의 호남 전략을 소개한 JTBC의 19일자 뉴스룸 보도가 사실과 다른 자막을 내보낸 사실을 지적해서 시끄러웠습니다. JTBC 뉴스룸은 문재인 전 대표의 전략은 기선 제압으로 요약될 수 있다며 KBS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자신이 특전사 복무 시절을 해고한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내보냈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화면 자막이 도마에 올랐는데, 이날 문 전 대표는 일공수 여단장은 전두환 장군이었고 반란군의 우두머리였는데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JTBC 뉴스룸이 내보낸 자료에는 제가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라는 이 발언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 문재인이 캠프에서는 그동안 전두환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는 얘기가 가짜 뉴스라고 공공연히 주장하며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혀왔는데, 이날 문재인의 발언은 언론의 관심을 받기에는 충분했습니다. JTBC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해당 장면을 내보냈는데, 문재인이 한마디로 보수표를 얻으려고 하다가 안보관을 강조하다가 자충수를 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 전 대표는 분명히 전두환을 반란군의 우두머니라고 지칭을 했지만은 JTBC가 이를 삭제하고 내보냈다고, 결과적으로 문재인이 전두환으로부터 표창받은 사실을 자랑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고 이렇게 떠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그래서 JTBC는 이후에 다시 보기 화면에는 전두환을 반란군 우두머리라는 말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넣고 안 넣고가 뭐가 중요한 겁니까? 전두환 이야기할 때는 항상 반란군 우두머리라는 말을 붙여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또 JTBC가 이제는 문재인을 홍석현 때문에 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간에 이걸 가짜 뉴스라고 주장해온 문재인 캠프는 뭔 이야기입니까? 문재인은 이 안보관에 대해서 수많은 의심을 받아오다가 이걸 불식시키려고 심지어 전두환한테까지 표창장을 받았다. 특전사 있을 때 그 말 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안희정 캠프의 박수현 대변인이요. 문재인 후보는 공수부대 시절 자랑하던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앞서 문재인 후보 캠프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서 과거의 일일지라도 결코 자랑스럽지 않고 자랑해서도 안 되는 일을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또 전두환으로부터 표창장 받은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라는 게 또 화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안 떠들었으면 전두환으로부터 표창장 받았는가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니까 또 그 이야기가 확산되니까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해오다가 또 문재인 안보관 문제가 최근 문제되니까 이 TV에 나와서 토론회 하다가 반란군의 우두머리란 말을 썼지만은 전두환으로부터 표창받았단 말을 스스로 또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또 문재인 캠프에서는 문재인이 이 80년도에 1212 나고 난 이후에 과거에 이런 데모 경력이 있다고 이렇게 체포되기도 했다 하는 말을 하는데요. 문재인 후보 그런 경력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으로부터 표창받았다라는 말을 갖다가 필요해서 했을 것이고 필요해서 했다면 또 논란을 야권의 성향으로 보면 전두환한테 표창받은 사람은 나쁜 놈이죠. 그래서 논란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모든 논란은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잃을 수 있는 게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JTBC에 홍석현 이렇게 대선 출마하고까지 연관해서 떠들어대는 부분에서는 정말 기가 차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요. 손석희 사장은 골치 아프게 됐는데 사실상으로는 크게 골치 아플 것도 없습니다. 다만 삼성의 보복이 앞으로 손석희를 계속 사장 자리에 앉혀 놓겠는가. 홍석현이 의도가 있어서 즉 이재용을 제거하는데 손석희를 이용한 측면은 분명히 사실이고 손석희가 사장으로 거기에 가서 방송까지 진행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페이를 줬을 것은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내부의 집구석에 싸우는 어떤 재산을 둘러싼 싸움의 내막이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채 그것이 태블릿 PC로 터져나왔고 그 태블릿 PC가 결국 최순실 박근혜까지 다 날려버리고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려 버렸고 그 대가는 문재인이 누리고 있는데 이재용은 문재인하고 친하려고 했고 지금도 친할 겁니다. 그래서 이 홍씨가 작전에는 성공했는데 한마디로 이 전쟁에서는 지는 형태가 지금 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도 있고 결국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지는 양상이 되면 그 전투에서 나팔수 역할이나 돌격대 역할을 했던 손석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서로 상황을 잘못 읽고 좌우에서 손석희를 공격하고 있는데 말도 못하는 손석희의 끙끙 앓는 속은 참 썩어서 문드러질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있고 그간의 손석희를 찬양했던 사람들이 지금 돌아서는 데 대해서 인심이 웅상함을 느낄 거라 봅니다.